네, 증권부의 김동호 기자와 함께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현대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거의 10%대의 상승세가 나왔고, 그러면서 시가총액 순위도 좀 바뀌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조금 빠지고는 있는데 현재 상황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맞습니다. 오늘 사실 주가를 살펴보면요, 이 현대차의 주가가 3%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 어제 시총 4위 자리까지 올랐지만 이 왕관의 자리 역시 다소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은 어제 10% 넘게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이면서 네.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실제로 어제 현대차는 이 상장 이후 약 50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주가가 훌쩍 뛰었습니다. 이 어제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건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요. 네. 이 외국인은 어제에만 약 2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기관 역시 1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8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던 이 외국인 역시도 네. 주식을 팔면서 이 회사의 주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가 어제 거의 10%가량 올랐으니까요. 이 정도 뭐 조정은 급등에 따른 부담감을 조금 해소하는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제 또 왜 이렇게 올랐냐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제 주가 상승 10% 가까이였기 때문에 다소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어제 주가 상승은 이 수소차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현대차는 미국에서 23일까지 열리는 청정운송수단 박람회를 통해 이 수소 상용 밸류체인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의한 반사수의 기대감도 부각됐는데요. 네. 방금까지도 또 뉴스로도 나왔죠. 이 해외 언론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정책에 맞서 이 중국도 반격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 중국은 미국 그리고 유럽산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중국 판매 비중이 5% 정도로 낮고 또 중국 업체 진출이 어려운 미국, 인도, 한국에서 네. 90%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서 이 고래 싸움에 오히려 새우 등 터진다가 아니라 새우가 더 열심히 더 멀리 헤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소차 이슈가 좀 시장의 급등을 이끌었다라는 건데 사실 수소차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주가가 10%나 올랐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미리 선추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증권가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더 현대차가 주가가 더 오른다 이렇게 보나요? 맞습니다. 오늘 다소 주가가 부진하긴 했지만 현대차의 PER과 PBR 모두 살펴보면 네. 여전히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PBR 같은 경우에는요 0.7배이고 PER은 4.4배인데요. 네. 이에 시장에서는 현재 현대차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23개 증권사가 제시한 현대차의 목표 주가 평균은 31만 7천 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약 5만 원 정도 더 높은데요. 어제 주가 급등에도 15% 가까운 괴리율을 보였던 목표가와 현재 주가 차이는 오늘의 주가 하락으로 그 괴리율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증명된 수익성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주목하라고 설명합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달러 약세가 예상됨에 따라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변동비 감소가 지속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더해 전기차 경쟁 둔화와 10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네네. 가동에 따라 차량 구입 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비용 역시 안정화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봤습니다. 배터리셀 가격 하락과 IRA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전기차 자체의 수익성도 장기적으로 개선되는 점이 현대차의 안정적인 수익성은 증명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밸류 프로그램에 맞춰 회사는 2분기 CID를 통해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주주 환원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증권가에서도 실제로 주주 환원율 40%에 육박하는 토요타처럼 네. 현대차 역시도 주주 환원율을 그렇게까지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까지 오늘 현대차 어제 급등에 대한 해석을 좀 내려봤고요.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군요. 자, 건설주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건설주는 사실 투자자들이 지금 들여다보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슈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거는 PF와 관련된 부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황을 좀 점검해 주시죠, 먼저.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시나 건설주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또 시장의 관심 역시 이 무관심이다라는 게 더 보여지는 모양새였는데요. 네. 이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해외 수주도 주가 반등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개선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설주를 살펴보면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1, 2월 반짝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업종 내 대부분의 기업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PF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정부가 대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건설주 투자를 위해서 특별히 뭐 봐야 될 지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사실 이 건설주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되는 건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부동산 PF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네. 하지만 이 증권가에서는 주가 반등 측면에서 봐야 될 건 바로 원가율 개선 여부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PF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 여부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가율 개선 여부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쉽다는 겁니다. 아직도 높은 원가율로 인해 업종 전체가 고통받고는 있지만 작년부터 건설사에서 공사를 하면 받게 되는 금액인 이 도급액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건설업종의 이익 개선세가 아주 천천히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낙 건설 원자재나 뭐 이런 것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었던 건데 그걸 좀 중점적으로 봐라. 어차피 PF 부실은 점차적으로 정부랑 해서 해결할 거니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증권가에서는 그런 지표로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뭐 종목이라든지 회사가 있나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 부동산 PF와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부동산 PF라는 이 문제에 맞서고 있어도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삼성 E&A는 이 4분기를 적절한 투자 타이밍으로 꼽았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3분기 초 투자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 E&A의 경우 내년 해외 수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올해 4분기가 적절한 투자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D 현대산업개발이 최근에 주가가 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도 정부가 이제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옆에서 이렇게 터지면 아무래도 건설주 투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꼭 HD 현대산업개발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 또 다른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 건설 업종의 주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국내 사업에 집중하는 플레이어와 국내외, 그리고 해외 사업까지 모두 통틀어하는 종합건설사의 주가는 다른 양상으로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이 무엇보다 건설 업황이 뚜렷한 약점이 존재하는 시점, 2024년부터 2025년 해외 잠재 부실이나 2023년 부동산 금융시장 불안 때는 이 전자의 가파른 재평가가 돋보였습니다. 그만큼 업종 전체는 극도로 혼란스럽겠지만 미착공 우발 부채가 적고 우량 자체 사업이 본격화되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차별적인 스토리를 보여줄 거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의 김동호 기자와 함께 건설업종까지 한번 살폈습니다. 고맙습니다.